자, 병역법. 이제 오늘 예술채용요원부터 들어가는 거 맞죠? 네. 예체, 우리가 줄여서 예체요원이라 하는데 또 한번 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전산요원까지, 그러니까 보충역 복무를 다 보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막 빼는 게 아니고 좀 중요한 부분, 좀 까다로운 부분들은 좀 천천히 하고 경중한 거 조절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법제 33조 3부터 6까지는 다 삭제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삭제됐습니다. 자, 법 제 33조의 7 예체요원의 편입입니다. 이랑 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주어.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또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줄여서 문체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체요원이라고 할 거고, 문체부 장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우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역종인 보충역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하고 병무청장을 이렇게 바꿔서 출제된 적이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1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 2호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가로 21조 상근예비역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조는 전환복무입니다. 여기 가로에 있는 이러한 문장이 쏠쏠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도 외우려 하지 마시고 조항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21조 이게 자꾸 눈에 보다 보면 이거 상근 25 전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3호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그 다음에 4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사소보죠. 사소보. 그 다음에 5호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가로 사보전법수 공중방역의사 전산요원, 다 일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배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복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충역으로 대한 이제 신분들이죠, 맞죠? 그래서 뭐 서두에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전법수 전산 맞죠? 그겁니다.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여하튼 자, 1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술채용요원, 예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딱 보면은 1호부터 5호까지 쭉 적혀 있지만 뭐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뭐 이걸 좀 함축해서 얘기하면은 일단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일단 병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복무 중인 사람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대체역하고 전시훈련은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2항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제68조의 11 예체요원의 추천 등입니다. 1항 법 제33조의 7 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특기를 가지면 다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1호부터 3호까지죠.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역법에서 얘기하는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1호 병무청장이 정하는, 문체부 장관 아닙니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 경쟁 부분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모두 충족한다 그러니까 뭐 한 개 이상은 뭐가 나오겠죠. 단서조항 요거는 좀 이따 읽겠습니다. 먼저 과목, 남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과목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남목 입상 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 성적이 같거나 입상 성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체육 말고 예술 분야는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콩쿠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입상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상, 뭐 금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은상,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죠? 동상,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차상 이런 거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술 경연대회, 예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콩쿠르,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냐면은 대상을 뭐 어떨 때는 2명 뽑고, 이게 1명씩 뽑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금상 뭐 이런 식으로 뽑아요. 대상도 막 예를 들어서 2명 뽑고, 어떨 때는 안 뽑아요. 반대로. 그럴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사소보에 대한 개념 설명. 알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제가 별도로 다시 전화를 한번 드리죠, 뭐. 그러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2명을.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딱 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성적이에요, 성적. 성적으로 이렇게 요 2개를 플러스해서 갖고 충족을 해가지고 2명을 뽑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저 공부할 때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아니, 입상순으로 하는데 입상이 결국엔 성적순 아니야?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나만 했나? 네. 알고 보니까 이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목 같은 경우에 대상 금상 이거는 1차 선발, 그 다음에 남옥은 그 다음에 2차 선발,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예. 그래서 2명을 딱 골라내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다만 한국인의 참가 비율과 입상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 부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2가지 다 충족해야 되겠죠. 입상 성적이 같거나 입상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한국인이 엄청 많아. 국제 경연대회인데 한국인이 엄청 많아. 예, 거의 8할 9할이 한국인이에요. 그런 콩쿠르가 있더라고. 예. 원장님도 저번에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체위원, 우리나라의 이 병역 제도가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예술 분야의 어떤 예술 분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상당히 일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한국인들이 엄청 많아. 왜 많을까요?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체위원을 한번 가보려고, 그런 거 아니, 물론 아닐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많이 참가하면은 한 명 뽑겠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호.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위에는 국제고요. 국내 예술경연대회,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합니다. 경쟁 부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국제는 아까 전에 2명인데 한국인의 참가 비율을 고려하고 1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국내 예술경연대 같은 경우는 1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입상 성적이 같거나 입상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3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3년 아니죠. 5년 이상 국가 무형유산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겠죠. 5년 이상 전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장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4호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 올림픽은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고요.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아시아는 1위로 71회 때 3위를 1위로 여기 아시아 경기대회 3위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쉽게 또 상식적으로 여기 보면 또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2항 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체위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체위원의 추천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합니다.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처음에 문체부 장관입니다. 자,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본인이 문체부 장관한테 일단 먼저 제출하죠. 3항 2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 원서를 받은 문체부 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4항 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다기보다는 틀리기 쉽죠.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해야 됩니다.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 마치 그거 같잖아요. 솔직히 아닙니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해야 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2회, 75회 때 이조항이 시험에 나왔었죠. 법 제33조의 8 예술채용요원의 의무복무기간입니다. 1항 예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입니다. 이거 갖고 장난쳤고요. 2년 10개월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기간을 마치면은 당연히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보충역에 관련되어 있는 신분들은 다 그 복무를 마치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다 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보충역 욕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성을 띠는 어떤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자, 2항 예술채용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의무복무에 산입합니다. 75회 때 산입하지 않는다. 미산입으로 나왔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항 예술채용요원이 징역, 금고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아닙니다. 복무 이탈은 예체는 적용이 없습니다. 어디 복무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생각하시면 돼요. 손흥민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때도 토트넘에서 계속 뛰고 자기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무 이탈이라는 말은 여기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서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그거만 있다. 자, 4항 예술채용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개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체부 장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지휘감독은 누가? 문체부 장관입니다. 5항 예체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해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 이하 공익복무를 하죠. 공익복무를 해야 됩니다. 6항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공익복무시간 544시간 해가지고 1개월에 16시간 쌓고 이런 거 나오죠. 예, 그거 이제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다 풀어놨으니까. 자, 1호 한번 보겠습니다. 1호 공익복무 시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몇 시간 해야 되죠? 544시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2호 공익복무 대상 및 기간. 이것도 한번 본 기억이 나시죠? 뭐 낙도 뭐 이런 거 뭐 오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3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분기별입니다. 월별 이런 거 아닙니다.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최소 24시간이죠. 최소 24시간 해야 되죠. 맞죠? 4호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7항 예체위원회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과 소집 해제 등 예체위원회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마찬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법 제33조의 9 예체위원회 신상 변동 통보입니다. 문체부 장관은 예체위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신상 변동 통보니까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예체위원에 대한 신상 변동 통보는 요거 한 가지입니다. 요거 한 가지입니다.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제68조의 12 예체위원회 공익복무입니다. 1항 법 제33조의 8 제5항에 따라 예체위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의 복무 가로 이하 공익복무를 합니다. 공익복무를 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 기간 중에 총 544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으로 합니다. 544시간으로 합니다. 자, 가로 볼게요. 법 제42조의 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마다 몇 시간? 소괄로는 좀 이따 볼게요. 16시간 공제한 자녀 시간으로 입니다. 1개월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제하는 겁니다. 까내려가는 거죠. 맞죠? 자, 가로 보겠습니다. 단축 기간 계산 시에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편입 대상 해당되는 사람, 편입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은 복무 중인 사람들 있잖아요. 갈아타잖아요. 그럼 자기가 예를 들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가 좀 사회복무요원 갈 수 있잖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 사회복무요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예체위원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계산 공식 있잖아요. 아시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분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에 마이너스 복무한 맞죠? 기간 곱하기 이제 여기에 예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 계산 공식 쓰잖아요. 요거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어떤 기간이 나왔을 겁니다. 얼마를 복무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단축된 1개월마다 공익복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까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1개월 단위로 해서 16시간씩 내려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 공식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예체위원이 우리 34개월이잖아요. 2년 10개월이니까 맞나요? 만약에 내가 30개월을 계산해 보니까 30개월만 하면 된다. 그럼 4개월 기간이 단축된 거잖아요. 맞죠?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죠? 16시간씩 해가지고 이거를 544시간에서 이거를 빼면은 이제 내가 해야 할 공익복무 시간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항 법 제33조의 8 제6항 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2호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 및 교육활동. 3호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문체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 활용 봉사활동입니다. 그 다음 3항 법제 33조의 8 제6항 2호 공익복무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또 문체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금 예체는 보면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게 있고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맞죠? 자, 이 경우 문체부 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문체부 장관하고 병무청장을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호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중에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 2호 초중등교육법의 특수학교. 3호 관련 법률에 따른 소년원. 4호 아동복지시설. 이게 다 보면 약간 취약한 그 계층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 있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호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이건 좀 막연하잖아요. 1호부터 4호까지는 탁탁 집었잖아요. 특수학교, 오지, 벽지 이렇게. 근데 5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손에 안 잡히는 약간 좀 포괄적인 개념의 내용이다 보니까 문체부 장관이 정할 때 누구랑 병무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거입니다. 자, 사항 법 제33조의 8 6항 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시간? 24시간으로 합니다. 자, 5항 문체부 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자, 운영계획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지금? 문체부 장관. 맞죠? 우리 다른 것도 승선 운영계획 누가 수립했죠? 얼핏 중요한 건 아닌데 얼핏 기억 안 나시나? 운영계획 해수부 장관이 한다고 얼핏 기억 나시죠? 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문체부 장관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수립합니다.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6항 문체부 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다음 달 며칠까지?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20일까지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7항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 절차는 문체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은 틀리겠죠? 당연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장 시행령 제68조의 13 예체요원의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입니다. 1항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 기간은 법 제33조의 7 제1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2항 법 제33조의 8 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27조 3항을 준용합니다. 여기 써있다시피 27조 3항은 현역병에 나와 있는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그 조항 기억나시죠? 네. 복무 이탈, 그 다음에 공기교육 처분, 그 다음에 형선고, 형집행 일수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를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복무 이탈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체? 없죠? 그거 해당 없겠죠? 그 다음에 공기교육도 없겠죠? 예, 그것도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러면 형선고, 그거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준용한다는 말은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조항을 참고해서
거기에서 맞는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68조의 14 예체요원의 의무복무 기간의 만료입니다. 1항 문체부 장관은 예술채용요원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의 복무기록표, 그 다음에 공익복무실적부. 공익복무실적부는 예체요원만 갖고 있는 거죠. 병역증을 의무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누구에게? 지방명무청장에게 보냅니다. 이건. 지방명무청장에게 보냅니다. 지방명무청장이 병역증 주고 하잖아요. 병적관리. 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때까지 계속 병무청장이라고 나오고 병무청장 아니면 문체부 장관으로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갑자기가 아니고 이 파트에서는 지방명무청장이 나오잖아요. 이거 병무청장으로 또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뭐 복무기록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병적기록표, 병역증 이런 것들은 지방명무청장이 다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명무청장이 나온다고 보고 문장의 흐름을 보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무미건조하게 의미를 안 두고 계속 그냥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충역 복무기록표 그 다음에 뭐 병역증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2항 자,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방명무청장은 의무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 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 정리한 병역증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내서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에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됩니다. 됐죠? 3항 예체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 기간 내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 만료 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 만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시행령 제68조의 15 예체요원의 복무 기준입니다. 문체부 장관은 예술채용요원의 의무복무 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예술채용요원을 지휘 및 감독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문장하고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68조의 16 예술채용요원의 고충처리입니다. 1항 예체요원은 신상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체부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체부 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2항 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체부 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예체요원의 고충 처리에는 날짜가 안 나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처리에는 날짜가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며칠이죠? 30일 맞죠? 30일 이내에 하고 30일 범위 내에 그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체는 고충 처리에 날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행규칙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자, 시행령 제68조의 17 예체요원의 자원관리 등입니다. 1항 문체부 장관은 예체요원의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그 다음에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 및 관리해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른 보충역의 복무기록부 및 공익복무 실적부의 기재 및 정리해야 할 내용들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보충역의 복무기록표, 복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다 외우러 가지 마십시오. 신상면동 통보사항, 복무 분야, 복무 형태, 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 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2호 공익복무 실적부에는 공익복무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간 등 공익복무 실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3항 문체부 장관은 예체요원에게 법 제33조의 10 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면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사망은 별표. 자, 33조의 10 제4항 각호가 여기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편입 취소의 사유들이거든요. 편입 취소가 되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그게 만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은 날짜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체 없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누구에게? 지명장입니다. 병무청장이 아니고.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사망의 내용은 신상변동 통보하고 관련 없습니다. 무관한 겁니다. 그렇게 제가 좀 그래서 별표. 예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는 오로지 하나 뭐죠?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변동 통보 나오니까 며칠이 나오죠? 14일 이내라고 나오죠? 맞죠? 누구한테 했죠? 문체부 장관이 누구에게? 병무청장한테 했거든요. 자, 요거는 다른 겁니다. 편입 취소 사유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확인이 되면은 날짜 없이 누구에게? 지방면무청장에게. 구비를 하십시오. 병력법에 대해서 좀 아는 출제위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거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사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예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왜 이렇게 나오니까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68조의 18. 자, 요거는 뒷장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다시 올게요. 뒷장 페이지를 보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92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좀 확대가 덜 됐나? 조금 더 키울까요? 똑같네 뭐. 법 제33조의 10 예체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 취소 등입니다. 1항 예술채용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복무 이탈 없다 그랬죠?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몇 배? 5배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89조의 2 제1호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됐죠? 네.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그겁니다. 자, 예체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이렇게 나오고요. 복습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 나오죠? 거기에는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체는 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여기에 이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 선고가 아니더라도 맞죠? 그 조항에 의해서 뭐 고발이 되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회복무요원은 한번 가볼까요? 전부 다 막 네.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병력법은 몇 페이지 찾으시면 80페이지. 예? 네, 맞네요. 80-2페이지. 네. 맞죠? 단서조항 보십시오. 법 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해가지고 단서조항 보십시오. 89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예, 연장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예체는 요걸로 인해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 그냥 뭐 시험에 그걸 뭐 바꿔치기 해서 나올 그건 아니고 그냥 개념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항 예술채용요원이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고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며칠? 5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자, 위에는 5배, 이거는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만큼 5배 기간, 맞죠? 밑에는 경고처분을 받을 때 경고 한 번 받을 때마다 5일씩 연장한다는 그 내용이죠. 다만 89조의 3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벌칙에 보면은 우리 예체위원회 경고처분으로 인해서 1년 이하의 징역. 예. 위에 거는 벌칙이 뭐죠? 3년 이하의 징역. 맞죠? 자, 1호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을 선동한 경우. 그 다음에 2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호 다른 예술채용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호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은 영리활동이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예체는 영리활동은 해당이 없다. 뭐 광고 같은 거 찍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5호 정당한 사유 없이 33조의 8 제6항 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소 몇 시간? 24시간. 그 다음에 6호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그 다음 7호 33조의 11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복무 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8호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이제 앞에 있지. 제가 넘어가서 아까 순서 바꾸자고 한 게 요겁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뭐다? 예, 뭐 5일 연장도 되고 아니구나. 5일 연장 경고처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코드가 있죠. 근, 정, 가, 겸, 공, 기. 근정, 가겸, 공기입니다. 근정, 가, 겸. 여기 공익복무 기준 충족 요거까지 맞나? 저 헷갈려. 사회 경고처분이죠?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 숫자에 약해요. 벌칙 부분을 보겠습니다. 맞네요. 사회인데 성적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만약에 걸려 있다. 그러면 3회로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사회 경고 처분 받으면은 아까 여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요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요거는 몇 회? 1회입니다. 1회 경고 처분을 받으면은 그 1년 이하의 징역 거기에 뭐 재판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1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선고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5일 연장을 안 하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형의 선고를 안 받게 되면은 5일 연장이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7호하고 8호는 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
계속 경고 처분을 맞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항 예술채용요원이 2항 5호 또는 6호 5호가 분기별 공익법무 기준에 미달, 그 다음에 6호가 허위 공익법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그 두 가지입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 시간을 뭐죠? 2배 연장하고 하여하고 의무복무 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5호하고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예를 들게요.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네. 5호를 예를 들게요.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무기간은 5일 연장하고요. 맞죠? 공익복무 시간은 마찬가지로 2배로 연장하는 겁니다. 공익복무 시간하고 복무기간을 별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공익복무 시간이 복무기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별개로 보십시오.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예다, 공익복무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2배 연장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무일수도 5일이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5일 연장이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됐죠? 예. 그 다음 앞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68조의 18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입니다. 자, 1항 법 제33조의 10 제2항 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1호, 2호가 삭제되어 있죠. 이게 출조입니다. 출조이. 1호, 2호가 출조인데 삭제됐죠. 그래서 예술채용요원은 출조로 인한 벌칙 적용은 없습니다. 삭제됐기 때문에. 근데 벌칙에는 그렇게 또 명시가 돼 있어요. 왜냐? 사회복무요원하고 예체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벌칙 그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엔 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찾아보면은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8회 경고 받았을 때. 근데 예체요원의 이 조항은 삭제된 겁니다. 결론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호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의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호 법 제33조의 11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등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 조퇴 하는 등의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자, 요거 두 가지는 무한연장입니다. 무한연장. 됐죠? 근데 제가 아까 저도 또 실수로 말씀드렸네. 착각했네요. 자, 근데 치료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강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저도 실수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복무 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벌칙 적용돼요. 이해가시죠?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대리 참석시키거나 무단 조퇴하거나 결석하거나 그겁니다. 됐죠? 예, 이거하고 그 내용하고는 같은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으로 나와 있지만 완전 별개죠.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죠?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한대로 했는데 아닙니다. 무한대 아닙니다. 이 벌칙 적용 들어갑니다. 그거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대리 참석하고 그 다음에 무단 조퇴, 무단 지각 이래갖고 나와 있는 거. 요거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요럴 때는
무한대 경고. 됐죠? 네. 자, 그 다음 92-1페이지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사항, 예체이온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체이온의 편입을 취소합니다. 편입 취소 사항이 되겠죠.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체이온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1호 70조 1항 또는 사망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를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2호 83조 전시 특례 조항이고요. 2항 10호에 따른 귀국 명령을 위반해서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별표해가지고 41세 면제되어 있는데 요거 여기서 몰라도 돼요. 1단계 강의 때는. 2단계 강의 때는 뭔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죠. 1단 강의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돼요. 근데 설명은 드릴게요. 뭐냐면은 예체이온이 출체 기기래요. 이 출체 기기라 그러거든요. 코드로. 출기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뭐 이런 이 예체이온이 출체 기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될 경우에 편입 취소는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병역 의무는 종료가 41세에 면제되는 거예요. 40세까지 이제 병역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해가시죠? 원래 37세부터 면제되잖아요. 근데 이제 38세까지 가는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근데 요 예체이온의 출체 기기 요 사항만큼은 40세까지 병역 의무를 묻겠다. 부과하겠다. 즉 41세부터 면제 대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몰라도 됩니다. 됐죠? 자, 3호.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출체기기는 편입 취소의 사유입니다. 그겁니다. 3호 89조의 1호 미복무,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89조의 3 근정각임 아까 설명드린 경고처분에 따라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4호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5호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6호 의무복무 기간 중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가로 3호 그 다음에 5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호와 5호는 별도로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금고, 벌금 이상 아닙니다. 금고 이상.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있잖아요. 요거 말고 다른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7호 사망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아까 공익복무를 안 마쳤으면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익복무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1년 이내에 시간을 주겠다. 근데 그때 1년을 줬는데도 공익복무를 다 못 마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편입 취소됩니다. 자, 그 얘기고 5항 사항에 따라 예체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해야 하여 다음 각호 구문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호 사항 1호부터 3호까지와 5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거 계산 공식
그 얘기하는 거거든. 자, 방금 설명드렸던 뭐죠? 1호부터 3호, 5호부터 7호. 그러니까 결국에는 4호 빼고 전부 다죠. 맞죠? 1호부터 3호, 5호부터 7호니까 요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복무기간을 계산 공식에 의해서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을 한다. 그 얘기고. 2호 사항 4호죠. 뭐였죠?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편입 취소된 경우에는 편입되기 전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자 이거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만 뺀 나머지 기간 복무해야 됩니다. 새로 복무해야 됩니다. 왜? 편입 자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왔잖아. 그냥 군사교육 소집 요거는 봐주겠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너 다 갈아야. 왜?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복무 안 한 걸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6항 2항 2호부터 2항 2호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하여는 32조의 3을 준용합니다. 사회복무요원 할 때 정치운동이 금지해갖고 막 구구절절 쭉 나와 있던 거 있잖아요. 뭐 서병운동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적용합니다. 준용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예체요원으로 봅니다. 됐죠? 예. 야, 이거. 예. 요까지 보고